네, 안녕하세요. 저는 포항공과대학교 신설공학과 강병우라고 합니다. 오늘 저는 그 차세대 고용량 전고체 전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특히 이제 제가 하고 있는 전고체 전지는 금속하고 공기를 활용해서 여기 보시면 외부 공기 호흡을 통해 전기 에너지 저장 및 변환을 하는 그런 장치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생각해 보시면 저희가 그 전지를 많이 쓰고 있지만 실제는 다 이제 지금 저희가 쓰는 전지들은 외부하고 연결되지 않는데 제가 연구하는 부분들은 연결되어 있는 전지들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포항공대에 있고요. 포항공대에서 지금 2차 전지 재료 기술 연구 소장을 하고 있고, 저의 주요 연구 분야는 저는 이제 차세대 고용량 양극재 음극 소재 주로 연구를 하고 있고요. 또 오늘 발표드릴 산화물 고체 전지 그것을 활용해서 전고체 전지를 만들고 있습니다. 오늘 간단히 최근에 나온 저의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순서는 왜 금속 공기 전지인가, 금속 공기 전지는 무엇인지, 또 우리가 왜 그것을 필요로 하는지, 그리고 제가 실제 이제 실험 결과를 가지고 있는 전고체 나트륨 또는 소듐 공기 전지라는 그걸 말씀드리고 마지막에 이제 저희 실험실에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 금속 공기 전지를 저희가 필요로 할까요? 그거는 굉장히 간단합니다. 이 그래프를 보시면, 여기 잘 보시면 이제 저희가 리튬이온 전지를 가지고 자동차를 구동시키려고 하고 있는데, 여기 지금 주황색 부분이 리튬이온 전지인데요. 여기 보시면 이 부분이. 근데, 에너지 용량이 기존의 여기 내연기관에 비해서 굉장히 작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한 번 충전해서 굉장히 갈 수 있는 거리가 정해져 있다는 거죠. 근데 저희가 내연기관은 한 번 기름을 채우면 굉장히 오래 가기 때문에 그 동일한 성능을 갈 수 있는 그런 전지들이 없을까? 그럼 여기 보시면 여기 리튬에어라는 전지가 있고, 요게 제가 오늘 설명드릴 금속 공기 전지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에너지 용량이 거의 내연기관과 거의 비슷한 수준의 그런 용량을 구현할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리튬 에어 공기 전지 가지고 저희가 자동차에 구동시킬 수 있다면 지금 내연기관과 똑같은 그런 마일리지를 구동시킬 수 있을 거라는 그런 기대감 때문에 굉장히 많은 연구가 진행되어 있습니다. 이건 아마 기본적으로 그냥 우리가 자동차를 아마 운전하시는 분 다 아실 텐데, 이게 자동차에서 운전하다 보면 기름이 떨어지기 시작하면 굉장히 불안해집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우리가 2차 전지를 활용한 전기 자동차에 구동시키다 보면, 이제 운전하다 보면 똑같이 이제 배터리가 점점 없어지면서 이렇게 여기 보시면 밑에 있는 빨간 쪽으로 가면 갈수록 점점 저희는 불안해지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저희가 레인지 앵자이티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그래서 이렇다는 얘기는 굉장히 자주 충전을 해줘야 된다는 그런 단점이 존재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런 것들을 대체하기 위해서 굉장히 에너지 밀도가 높은, 마치 내연기관과 똑같은 그런 전지에 대해 관심을 많이 갖게 되고, 그게 오늘 소개해드릴 금속 공기 전지입니다. 자, 제가 금속 공기 전지라고 말을 했지만 실제적으로는 금속 공기 전지냐? 아닙니다. 실제적으로는 잘 보시면 리튬 산소 전지가 됩니다. 대부분의 많은 전지는. 왜 그러면 리튬 공기 전지가 리튬 산소 전지를 하느냐? 우선 그 전에 리튬 이온 전지와 리튬 산소 전지의 가장 큰 차이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이쪽에 있는 게 저희가 지금 쓰고 있는 리튬 이온 전지고, 잘 보시면 양극재와 음극재가 존재하고 이 전체가 하나의 실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외부하고 오픈이 안 되어 있는 그런 상태라고 하기 때문에 이 안에 있는 리튬이 다 활용이 되면 기본적으로 저희가 쓸 수 있는 에너지 용량이 정해져 있는 거죠. 그에 비해서 이제 여기 리튬 산소 또는 리튬 공기 전지들은 리튬 금속과 여기 외부와 공개되어 있는 이런 그 양극을 가지게 되고, 양극에서 산소와 반응을 해서 굉장히 반응하는 양을 조정함으로써 우리가 원하는 용량을 좀 구현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존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에서 말씀드렸던 내연기관과 거의 비슷한 에너지 밀도를 가지고 있고, 한 번 충전에 굉장히 길게 우리가 이제 구동을 시킬 수 있는 장점이 존재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리튬 산소를 쓰려면 여러 가지 좀 다양한 문제점들이 좀 존재하게 됩니다. 이제 설명을 드리면, 가장 큰 문제점은 저희가 산소만을 써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공기 중에 있는 수분이라든지 아니면 CO2 이런 것들이 다 막아줘야 됩니다. 그럼 기본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셀렉션 할 것이냐에 대한 이슈, 그래서 셀렉션 할 수 있는 어떤 선택할 수 있는 장치가 좀 필요할 것이고, 그래서 실제 저희가 생각하는 그 2차 전지의 크기보다 더 커질 수밖에 없고요. 여기 보시면 이제 또 다른 하나는 저희가 리튬 금속이라는 음극재를 써야 됩니다. 기존에 저희가 쓰는 리튬 이온 전지는 리튬이 소재 안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리튬 금속을 쓸 필요가 없지만,
리튬 공기 전지들은 리튬이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공기를 저희가 외부에서 갖고 오기 때문에 리튬이 포함된 금속을 쓰게 되고 그러면 여기서 일어나는 다양한 문제들이 지금 상존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리튬이 계속 자라나는 이슈 자라나서 이제 안전성이 좀 나빠져서 터지는 이슈도 굉장히 많이 생길 것이고 여기 보시면 저희가 충방전이 계속 지속하면 할수록 이렇게 용량이 떨어지는 이슈도 같이 존재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가장 큰 이슈는 저희가 여기 보시면 충방전 효율이라고 저희 얘기를 하는데 이건 무슨 얘기냐면 100이라는 에너지 주고 얼마의 에너지 쓸 것이냐의 이슈고 요즘 100이라는 에너지 주면 저희는 한 40 정도 에너지를 갖다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럼 60 정도가 이제 없어지는 그런 이제 에너지 효율이 굉장히 좋지 못한 그런 형태의 이제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다양한 연구들이 많이 진행이 되고 가장 많은 부분들은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 이렇게 사이클 특성 그리고 리튬 금속의 안전성을 확보하는 문제가 굉장히 많이 이제 연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제가 바라봤을 때 이 문제가 특히 산소를 쓰는 문제가 굉장히 큰 이슈가 되는데 그걸 보시면 왜 이슈가 되냐면 요게 지금 이제 미국에 있는 제이시저는 미국 DOE라는 그 Department of Energy죠. 그러니까 에너지부에서 이제 이렇게 차세대 이 로드맵을 좀 만든 겁니다. 그래서 어떤 종류의 에너지 용량을 가진 전지들이 앞으로 만들어야 되냐, 좀 개발해야 되는 관점에서 쭉 이제 에너지 용량으로 봤을 때 쭉 이렇게 이제 표시가 되어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이제 어드밴스 리튬 이온 전지, 또 얘보다 조금 더 에너지 용량 높은 마그네슘, 더 높은 리튬 설퍼, 이제 마지막에 리튬 옥시전 전지라는 게 존재하는데 여기 잘 보시면 prove impossible to achieve라는 표현이 쓰여 있습니다.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이론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에너지 용량이 높지만 실제적으로 우리가 산소를 쓰게 되면 산소를 쓰기 위해서 필요한 그런 장치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산소만 쓰기 위해서 수분과 CO2를 없애야 되는데 그럼 그걸 위한 그 스크린 장치 그리고 산소를 가지고 다니기 때문에 산소 탱크 이런 것들을 모두 합치면 기존에 저희가 쓰고 있는 리튬이온 어드밴스 리튬이온 전지보다도 에너지 용량이 무게당 또는 부피당 에너지 용량이 그렇게 크지 않다는 걸 사람들이 이제 인식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우리가 산소를 쓰는 한은 이 금속 공기 전지가 에너지 용량 입장에서 기존보다 굉장히 많이 증가되지 않는다는 걸 이제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럼 사람들이 어떻게 이 산소를 안 쓰고 다른 걸 쓸 수 있을 것이냐에 대한 연구를 좀 많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왜 산소를 꼭 써야 되느냐? 보면 가장 중요한 문제는 산소를 쓰게 되고 만약에 산소가 아닌 산소 또 공기 일반적인 외부 공기를 쓰게 되면 가장 큰 이슈는 공기 중에 있는 수분과 또는 CO2가 반응을 해서 굉장히 안정적인 리튬 탄산염을 만든다는 겁니다. Li2CO3. 이 소재는 가장 많이 쓰는 게 저희가 탄산 음료에 가장 많이 들어있는 그런 이제 탄산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이게 굉장히 안정적입니다. 이게 만들어지면 절대 없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또 얘를 없애기 위해서 굉장히 큰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충전 방전 효율이 굉장히 낮은 그 이유도 이런 카보네이트 탄산염들이 많이 생김으로써 저희가 얘들이 분해시키는 굉장히 큰 에너지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되는데요. 그래서 초기에 리튬 공기전지 주로 산소를 가지고 굉장히 많은 연구를 진행하다가 이제 좀 후반에 오면서부터는 어떻게 산소를 빼고 공기를 쓸 것이냐에 대한 연구가 많이 되어 있고 그거의 핵심은 어떻게 탄산염을 없앨 것이냐에 대한 연구가 굉장히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해질도 바꿔보고 여러 종류의 다른 어프로치 통해서 이 탄산염 없애는 연구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생각한 방법은 뭐냐? 탄산염을 과연 없애야 되는 거에 대한 없애는 게 맞느냐에 대한 이제 고민을 좀 해봤습니다. 당연히 없애면 가장 좋지만 그럼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여러 가지 어프로치가 에너지가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생각한 방식은 얘를 활용하면 어떨까에 대한 이제 고민을 좀 해봤고 그러면 활용하기 위해서 그러면 조금 전에 봤던 리튬 탄산염이 아닌 다른 탄산염은 어떨까? 찾아봐서 저희가 찾은 건 나트륨 탄산염이라고 비슷한 리튬이 나트륨에 바뀐 이제 그런 똑같은 탄산염이 존재합니다. 근데 굉장히 재밌게도 나트륨 탄산염은 물에 굉장히 잘 녹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굉장히 쉽게 없어지죠. 그래서 그런 특성을 저희들이 활용해서 그러면 리튬이 아닌 나트륨을 가지고 우리가 공기 전지를 구동시키면 혹시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아이디어에서 이제 이 프로젝트가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나트륨 공기 전지를 이제 개발했고 요 앞에서 설명했듯이 산소가 아닌 공기를 활용해서 이제 쓰게 될 수 있고 그럴 경우 좀 전에 했던 탄산염을 없애는 게 아니라 활용을 해서 얘를 이용해서 더 고용량 에너지, 더 에너지 효율이 좋은 그런 전지를 만들 수 있다는 걸 저희가 최근에 이제 발견해서 그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드렸듯이
그 조금 더 저희가 정리를 해보면 이제 저희가 산소 전지, 리튬 산소 또는 나트륨 산소 전지 이렇게 많이 돼 있고, 특히 이제 기존엔 주로 이제 유기용매를 가진 전해질을 가지고 많이 연구가 됐습니다. 그래서 유기용매이기 때문에 물이 들어갈 때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겨서 수분을 배제하는, 그래서 산소를 많이 쓰게 되고요. 근데 이제 요 오게닉 리퀴드를 여기 보시면 이제 이 오게닉 리퀴드 플러스 다른 어떤 첨가제에 집어넣어서 이렇게 에어로 이제 하는 연구가 많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근데 스틸 메인 그 전해질은 유기용매를 이제 쓰게 되는 거죠. 근데 다른 이제 그런 필터라든지 다른 형태의 적분을 활용해서 이 에어를 쓰게 되는 이런 연구도 많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근데 비슷한 문제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궁극적으로 이 오게닉 유기용매 전해질의 문제가 그대로 존재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한 건 이 에어는 그대로 쓰는데 유기용매를 산화물 고체 전해질, 그러니까 이게 고체 전해질입니다. 그래서 액체가 아니라 산화물 고체 전해질 쓰게 되면 수분을 완벽하게 제거할 수 있지 않을까. 완벽하게 제거한다면 기존에 생겼던 이렇게 수분에 생기는 이런 컨테미네이션 또는 반응성 문제를 완전히 없앨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으로 이런 접근을 많이 하게 됐고요. 실질적으로 리튬에서도 요 산화물 고체 전해질 가지고 연구가 많이 되고 있지만 리튬 카보네이트가 워낙 안정적이어서 또 리튬 카보네이트 잘 물에 녹지 않습니다. 소듐 탄산점에 비해서. 그래서 저희는 요 나트륨을 활용한 산화물 고체 전지를 활용한 전고체 전지를 만들어서 구성시키면 어떨까라고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기존에 이제 다른 게 저희는 이제 리튬이 아니라 나트륨을 썼다는 거, 그리고 액체가 아니라 고체에 썼다는 거, 고체 황화물 고체 전지를 있는데 산화물 고체 전지를 쓴 이유는 산화물 고체 전지는 굉장히 수분에 안정적이기 때문에 우선 요 금속하고 맞닿는 부분에서 수분의 반응성을 완전히 막아줄 수 있는 장치가 존재합니다. 잘 아시지만 나트륨은 수분과 반응을 굉장히 격렬히 반응하기 때문에 완벽하게 좀 실링을 해야 되는 그런 조건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고체 전해질 쓰게 됐고요. 그래서 굉장히 공기 중에서 안정적인 요 고체 전해질 저희들이 만들었고, 그래서 이게 뒤에 보시면 나시콘 고체 전해질에서 전해질의 디컴포지션이 거의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게 장점이고요. 그래서 반응성이 거의 없다는 겁니다. 기존에는 주로 유기용매에서 많이 반응했었는데 유기용매 전해질에서 이제 전해질 반응성이 거의 없다는 게 하나의 장점이고, 또 산화물이기 때문에 기존의 오게닉이 아니기 때문에 굉장히 넓은 범위의 전이차를 가지고, 전이차라는 게 뭐냐면 전압이 계속 올려주면 모든 물질은 분해가 되는데 그 분해되는 전압이 기존의 용매는 4.3V지만 저희가 지금 쓰고 있는 산화물 고체 전해질은 한 5V, 6V까지 올라가 굉장히 안정적으로 작동한다는, 이거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넓은 와이드한 전이차를 가지고 있어서 이거의 장점은 카보네이트든 어떤 종류의 그 부산물이 형성돼도 쉽게 분해시킬 수 있는 장점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저희들이 이제 나트륨 금속 쪽을 이제 쓰게 되는데, 초기에 말씀드렸듯이 금속이 수분하고의 반응성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막아주느냐. 그래서 주로 이제 저희는 요 두 가지에 대한 연구를 많이 진행했고, 이제 차후 이제 요 금속의 이 컨테미네이션에 대해서는 다시 또 연구를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만든 이제 그 셀은 굉장히 단순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보고 싶은 건 어떻게 보면 프로브 컨셉으로서 공기를 사용해서 실제 작동되느냐, 이 가역적으로 작동되느냐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어떤 반응이 일어나는지 보고 싶어서 저희들이 여기 있으면 나트륨 금속, 그 사이에 전해질, 그리고 또 요 사이에 이제 우리가 양극이라고 하는, 그래서 여기서 실제 이제 공기가 들어와서 공기가 이쪽에 있는 나트륨 이온하고 반응해서 나트륨 탄산염을 만드는 그런 반응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이게 실제 이제 저희가 만든 그 소재입니다. 그래서 여기 굉장히 덴스하게 보이는 고체 전해질, 그리고 위에는 굉장히 포러스하게, 그래서 공기가 많이 들어와야 굉장히 포러스하게 만들어서 포러스한 그런 전극을 올려서 요 사이사이에 공기가 들어와서 반응을 하게 되는, 그래서 반응성 굉장히 좋게 만들어주는 거고, 요게 이제 위에서 보시면 굉장히 많이 이제 구멍이 뚫려 있는 거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유는 공기가 많이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포러스하게 만들었고, 요게 실제 이제 그 고체 전해질이 이렇게 하얗게 굉장히 전도가 높고, 굉장히 안정적이기 때문에 하얗게 되고, 여기 좀 검은색 부분이 이제 전구이고, 뒤에 이제 나트륨 금속을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얘를 이제 저희가 외부에 노출시켜서 반응을 시키면 되는 건, 저희가 처음 했던 건 반응성을 정말로 공기가 들어왔을 때 반응을 하느냐.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좀 클로즈된 시스템을 만들어서 다양한 종류의 가스, 산소, 또 이산화탄소, 질소, 또는 산소하고 질소 섞인 거, 또는 산소하고 이산화탄소 섞인 여러 종류의 이제 그 가스를
집어넣어서 반응시켜 봤을 때 대부분 다 반응하지 않습니다. 근데 유일하게 반응하는 게 요 수분이 포함되어 있는 무언가, 그게 산소가 됐든 아니면 이산화탄소가 됐든 간에 수분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서는 반응성이 꽤 크게 나타나는 걸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앞에서 만든 나트륨 공기 전지에서 수분이 포함된 공기가 들어왔을 때는 항상 반응을 한다는 걸 알 수 있었고, 그러면 수분이 어떤 역할을 하겠구나라는 걸 저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기존에 이제 수분은 막아야 되는 그런 어떤 존재였지만, 여기서 이제 수분을 활용하게 되면 반응성이 여기 보시면 충전이 이렇게 쭉 되고, 이게 지금 이제 전류가 흐르는 거기 때문에 이제, 그래서 이런 현상들이 쉽게 발견될 수 있다는 걸 제가 확인을 했고요. 그래서 이렇게 에어나 이 수분이 포함되어서는 발효성이 가능하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곧셀을 만들어서 이제 일반적으로 저희가 요 휴미디티 70%의 수분을 가진 이런 공기를 활용해서 충방제 시켜봤습니다. 근데 굉장히 재밌게도 여기 보시면 이렇게 사이클에 따라 이렇게 좀 반응성이 좀 나타나는 걸 볼 수 있었고, 지금 여기 보면 10사이클, 이제 50사이클 돌렸는데 좀 반응성이 첫 번째는 반응이 이렇게, 요게 이제 요 반응이 첫 번째 반응인데 굉장히 다른 나머지 반응은 좀 다르게 일어나고, 그래서 이 충방전이 계속 지속될수록 어떤 특정한 반응들이 이렇게 살아나면서 반응이 점점 올라가는 걸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게 처음에는 일어나는 반응 자체가 우리가 원하는 반응은 아니지만 이 사이클이 진행되면서 어떤 특정한 반응으로 변화가 되고 있다는 걸 이런 그래프를 통해서 알 수 있었고, 그래서 활성화가 좀 필요한 그런 셀이구나, 그런 전지라는 걸 아십니다. 활성화는 무슨 얘기냐면 몇 사이클 동안 돌려야지만 우리가 원하는 형태의 그런 반응들이 일어나게 되고, 10사이클 이후에 보시면 여기 검은색 부분인데 다 일정한 그런 충방전 그래프, 충방전 그래프가 같다는 얘기는 기본적으로 똑같은 반응들이 계속 지속적으로 일어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활성화 과정이 필요한 공정이긴 하지만 확실히 끝에 가서는 새로운 반응들이 일어나서 충방전이 굉장히 잘 이루어지고 있구나, 가역적으로 그런 걸 우리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궁금한 건 정말 어떤 반응이 일어나는지 좀 알고 싶어서 여기 보시면 이제 XID라는 건 구조를 분석할 수 있는 장치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처음에 만들었을 경우, 그리고 우리가 방전, 나트륨을 집어넣은 경우죠. 공기하고 반응시키는 경우, 그리고 또 요 충전, 차진에 이제 공기가 밖으로 나가는 경우, 이 두 가지 봤을 때 방전 쪽에서 끝 부분에서 원래 없던 픽들이 좀 발견되고, 여기서 좀 공기가 나가는 방향에서는 충전 쪽에서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요것들이 뭐냐 제가 찾아봤더니 소디움 하이드록사이드 또는 소디움 카보네이트, 그러니까 소디움 탄산염이라든지 수산화 소디움, 수산화 나트륨 또는 탄산 나트륨 같은 이런 소재들이 좀 만들어지는 걸 알 수 있었고, 그럼 얘들이 어떻게 만들어진 것이냐? 당연히 이 앞에서 얘기했듯이 이런 반응들이 첫 번째 반응에 의해서 아마 이런 프로덕트들이 만들어지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서, 공기하고 반응했을 때 우리가 예상했듯이 물이 포함된 어떤 그런 탄산 나트륨 또는 수산화 나트륨을 만들어서 얘들이 반응을 진행하고 있구나. 그리고 이게 또 우리가 공기를 충전을 해버리면 없어진다는 걸 저희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프로덕트 만들어진다 라는 걸 알 수 있고, 얘를 조금 더 좀 잘 보기 위해서 XID 말고 이제 라만이라는 것은 어떤 거냐, 조금 더 구조적으로 로컬 인포메이션을 볼 수 있고, 여기서도 알 수 있듯이 방전에서 클리어하게 카보네이트 픽이, 탄산염 픽이 나오고 충전해서 없어짐으로써 충방전하면서 없어지는 실제 반응되는 것들이 탄산 나트륨이 생성됐다가 반응되는 이런 걸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좀 다른 게 기존에 이제 리튬에서는 탄산 리튬이 굉장히 고전압에서 분해가 되는데, 실제적으로 앞에서 보시면 탄산 나트륨 같은 경우는 굉장히 낮은 전압에서 충방전이 잘 된다는 걸 저희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없어지면서 확실히 이 탄산 나트륨이 형성됐다가 없어지는 걸 정교학적으로 볼 수 있고, 여기 보시면 이게 이제 전극에서 어떻게 변화되는지 이제 보여드리는 것인데, 여기 처음에 서면 아무것도 굉장히 파티클이 잘 보이고 있지만, 저희가 방전을 시켜버리면, 소듐과 공기 중하고 반응을 시켜버리면 굉장히 블러해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블러해지는 이유는 수분을 많이 반응을 시키기 때문에 앞에서 얘기했던 그런 탄산 나트륨이 만들어지고, 탄산 나트륨은 굉장히 쉽게 물을 흡수합니다. 그래서 스스로 물을 흡수해서 용해가 되기 때문에 이런 형태가 됐다가 다시 또 저희가 충전을 시켜버리면 원래대로 거의 돌아가 버리는, 그래서 앞에서 봤던
구조적으로 또는 스토커적으로 나트륨이 형성이 되고 없어지는 걸 보여줬고, 또 여기서 보시면 이렇게 물리적으로 확실히 생겼다가 없어진 걸 볼 수 있었고, 여기서 보시면 이 부분과 이 부분을 저희가 측정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이거 어떻게 생기는지 좀 이제 고민을 해봤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처음에는 탄산 나트륨이 생기면 분해가 안 된다고 생각했었고, 생각보다 굉장히 빠른 그 충방전 속도에서 잘 형성이 되기 때문에 과연 이게 왜 그런지에 좀 굉장히 그 당시에 고민이 많았고, 저희가 생각하는 가장 큰 이유는 그 나트륨이 생기면 걔들이 물을 흡수하고, 그러면 물에 용해된 탄산나트륨이 되고, 물에가 용해되면 탄산나트륨이 마치 전해질 형태처럼 활용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빠르게 충방전이 된다는 걸 저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초기에는 이렇게 전자가 올 수 있는 곳과 나트륨이 올 수 있는 이 곳에서 이렇게 형성돼서 이렇게 NaOH가 가장 먼저 형성이 되고, 왜냐하면 H2가 공기 중에 굉장히 많기 때문에, 수분이 많기 때문에. 그러면 NaOH는 굉장히 불안하기 때문에 더 안정적인 CO2를 공기적으로 흡수해서 이렇게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여기 Na2CO3가 이제 형성이 될 것이고, 그러면 얘가 굉장히 안정적입니다. 근데 공기 중에 굉장히 많은 수분이 있기 때문에 얘들이 수분하고 같이 반응을 해서 H2가 수분과 이렇게 반응을 해서 얘들이 수분에 녹아지게 되고, 그래서 애들이 나트륨 플러스와 CO3 2-가 됨으로써 전해질로서 이제 활용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보일 수 있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첫 번째 방전에서 이렇게 되고, 그리고 여기서 캐솔라이트라는 것이 제가 설명드렸듯이, 원래는 양극재였는데, 이렇게 형성된 프로덕트였는데 얘가 물에 공기 중에 수분을 흡수해서 녹아버리면서 전해질의 역할도 같이 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되면 처음 시작은 고체 전해질로 시작을 하고, 고체 전해질 아직 존재합니다. 근데 실제 반응되는 로컬 부분에서는 이렇게 그 물에 흡수된 탄산 나트륨이 전해질로서 역할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빠르게 Na 플러스가 이동된다는 걸 알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에 의해서 빠른 키네틱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게 기존의 리튬 카본에서 없는 굉장히 중요한 특성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전에 보셨던 그런 충방전 그래프 굉장히 과학적으로 잘 나타나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조금 더 이제 정리를 해보면 이렇게 해서, 처음에 이제 케미컬이 형성했던 얘기는 카본이 생기고 물을 흡수해서 캐솔라이트가 됐고, 이제 그 뒤에는 어떤 식으로 되냐면 얘들이 충전 중에 얘들이 나가는데 CO2가 바로 외부로 나가는 게 아니라 조금 전에 봤던 포러스 스테이트에 굉장히 많이 갇히게 되고, 다시 우리가 방전을 하게 되면 이제 그 근처에 있던 CO2들이 다시 반응해서 소듐 카보네이트가 이번엔 전기화학적으로 형성이 돼가는. 그래서 초기에 보였던 그 활성화 과정이 이 화학적으로 형성된 것들이 전기화학적으로 변환되는 그런 과정이라고 생각하면 되고, 10살 정도 지나가 되면 대부분의 탄산 나트륨이 전기화학적으로 형성이 되는 거. 전기화학적으로 형성이 되는 게 저희들이 실제 활용할 수 있는 에너지를 저장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전기화학적으로 형성이 되면 그 후속 사이클은 계속적으로 충방전이 가능하다는 걸 저희가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굉장히 잘 정리된 데이터라고 볼 수 있고, 여기서 보면 100사이클 동안 거의 페이딩 없이 잘 나온 거 볼 수 있고요. 중요한 게 이 전압입니다. 3.0V가 좀 넘는 전압인데요. 이게 일반적으로 리튬 같은 경우는 한 2.7V 또는 2V, 그리고 굉장히 큰 저항이 생길 때 보통 밑으로 떨어지는데, 이렇게 나트륨 공기전지, 전고체 나트륨 공기전지 같은 경우에서는 그 탄산 나트륨에 의해서 굉장히 높은 3.2V 정도의 높은 방전 전압을 가지고 있습니다. 방전이 높다는 건 에너지 용량이 크다는 거고, 오래 쓸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또 사이클에 따라서도 굉장히 잘 충방전 유지가 되고, 더 중요한 건 충방전 효율이 둘 사이의 전압 차이가 거의 없다는 걸 볼 수 있고, 이런 얘기는 100이라는 에너지 줬을 때 80% 이상을 저희가 활용한다는 걸 알 수 있고, 그게 100사이클 동안 잘 유지가 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가약성이 굉장히 좋다는 거죠. 기존의 그 리튬 공기전지, 리튬 산소전지에 비해서 훨씬 더 높은 가역성, 높은 에너지 용량을 가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실제 그러면 저희가 궁금했던 건 이게 실제 공기에서 쓸 수 있을까에 서 확인을 하기 위해서 그냥 일반 아무것도 컨트롤되지 않은 일반 외부에서 셀을 만들어 놓고 저희가 충방전을 시킬 경우 공기 중에 있는 수분의 양에 따라서, 요 휴미디티 양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긴 하지만, 아직까지 잘 보시면 70과 28, 35 이렇게 다른 휴미디티 양을 가짐에도 불구하고
충망조절이 잘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 얘기는 실제 이 전지가 만들어지면 외부 공기하고 노출되어 있어서 잘 충망조절이 되면서 저희가 원하는 그런 에너지 용량을 구현할 수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공기로 써도 되겠구나. 그래서 마치 우리가 호흡을 할 수 있어요. CO2를 이산화탄소를 들여 마실 때는 예를 들어서 저장이 되고 우리가 내뱉을 때는 쓸 수 있는 이제 그런 형태의 마치 호흡을 통해서 에너지를 저장하는 그런 형태의 전지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게 이제 저희들이 이제 했던 이제 그런 연구에 이제 정리가 된 것이고, 저희 실험실에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저희 실험실은 소재를 연구하는 실험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기본적으로 소재가 이노베이션을 만들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그런 사람으로서 주로 저희가 하는 일들은 뭐냐면 이 소재를 만들고 소재의 기본적인 특성들을, 그래서 여러 각적인 특성들을 이해하고 그 특성들을 이해해서 새로운 공정, 실제 쓸 수 있는 공정을 만들어서 의지로만 공정을 만드는 그런 일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크게는 앞에 설명했듯이 차세대 양극 소재들, 차세대 양극 소재는 실제 이제 리튬 이온 전지에 쓰일 수 있고, 또 지금 저희가 개발하고 있는 차세대 전고체 전지 또는 고체 전지에도 이게 쓸 수 있는 그런 양극 소재 등 음극 소재를 좀 연구하고 있고, 또 다른 하나는 여기서 보듯이 이렇게 산화물 기반 전고체 전지 연구를 하고 있고, 또 금속 공기 전지 말고 그냥 완벽하게 공기가 들어가지 않고 마치 리튬 이온 전지처럼 단지 리튬 이온 그 전해질이 액체가 아니라 고체를 쓰는 이런 전고체 전지를 같이 개발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제가 좀 생소한 다른 형태의 이제 고체 전해질을 활용한 전고체 공기 전지를 말씀드렸고, 이 공기 전지는 공기를 활용하는 굉장히 큰 장점이 존재하는 걸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저희 실험실 이렇게 새로운 형태의 플랫폼을 만들려고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